3억이다. 이걸로 정리하자. 고급 한정식집의 무거운 공기를 가르는 한마디. 눈앞에 놓인 수표 봉투. 그리고 그 건너편에 앉아 마치 적선하듯 찻잔을 내려놓는 우리 시어머니, 아니 최 여사님. 표정 하나 안 변하고 말씀하시더라고요. 시장 바닥에서 떨이 물건 흥정하듯이요. 보통 드라마라면 여주인공이 돈 봉투를 얼굴에 뿌리거나 서러워서 울면서 뛰쳐나가잖아요. 그런데 참 이상하죠. 그 순간 제 머릿속엔 모멸감 대신 데이터가 떠오르더군요. 저는 조용히 핸드폰 계산기 어플을 켰습니다. 어머님, 셈법이 틀리셨어요. 다시 계산해 드릴게요. 뭐? 지금 저더러 3억 받고 떨어지라는 게 아니잖아요. 3억 줄 테니까 아가씨가 낳은 조카 제가 키우고 20년 동안 집안 살림도 맡아 하고 어머님 병수발까지 다 하라는 사실상 노예 종신 계약금이잖아요. 그렇죠? 최 여사님 눈썹이 꿈틀거리더군요. 저는 계산기 화면의 숫자를 어머님 코앞에 들이밀었습니다. 제 현재 연봉 상승률, 경력 단절로 인한 기회비용, 입주유가 도우미 월급 20년치, 거기에 감정 노동수당이랑 징벌적 손해배상까지 합산하면요, 어머님. 제 몸값은 최소 30억부터 시작하셔야 협상 테이블에 앉을 수 있습니다. 영 하나가 빠졌네요. 뭐 30억. 얼굴이 시뻘개져서 뒷목을 잡고 비명을 지르는 최 여사님. 그 우스꽝스러운 모습을 보며 저는 5년 전 제가 제 발로 저 화려한 지옥불에 뛰어들었던 그날을 떠올렸습니다. 솔직히 말할게요. 저 돈 좋아합니다. 아주 환장하죠. 속물이라고 욕하셔도 할 말 없어요. 근데 여러분 진짜 가난이 뭔지 아세요? 단순히 지갑이 얇은 게 아니에요. 냄새예요. 장마철만 되면 반지하 방구석에서 피어오르던 시큼한 곰팡이 냄새. 아무리 씻고 섬유유연제를 들이부어도 학교에 가면 친구들이 코를 킁킁대며 저를 묘하게 피하던 그 눈빛. 그게 제 10대의 전부였습니다. 그때 뼈저리게 느꼈죠. 아, 드라마 속 백마탄 왕자는 없다. 나를 구원할 건 오직 내 통장 잔고와 내 능력뿐이다. 지잡대 나와서 중소기업 격리직으로 입사했습니다. 남들은 비웃는 작은 회사였지만 저는 상관없었어요. 회사가 개판이면 내가 시스템을 만들면 되니까. 입사 3개월 차 때였나? 사장님이 주먹구구식 수기장부 때문에 세무조사 맡고 쩔쩔매고 계시더라고요. 제가 그날로 문 잠그고 3일 밤을 샜습니다. 남들 월급 루팡할 때 저는 창고 먼지 마시면서 데이터 10년치를 싹 다 전산화시켰죠. 그 결과가 어땠냐고요? 3년 뒤 제 별명이 인간 엑셀이 됐습니다. 사장님이 저 없으면 결제를 못하세요. 그렇게 20대를 갈아 넣어 대출금 갚고 부모님 곰팡이 없는 빌라 전세로 옮겨드리고 제 명의로 된 오피스텔 등기 권리증을 손에 쥐었을 때 저는 생각했습니다. 이제 됐다. 내 인생의 마이너스는 끝났어. 이제 플러스만 남았다. 하지만 그건 제 오산이었습니다. 제 인생 가장 큰 오류 데이터가 기다리고 있었으니까요. 그 사람 민준 씨를 처음 만난 건 거래처 미팅 자리였어요. 대기업 대리라는데 보통 대기업 사람들 하청업체 직원 보면 묘하게 깔보는 시선 있잖아요. 내가 뭘 알아? 하는 눈빛. 저 그거 기가 막히게 감지하거든요. 근데 이 남자는 달랐어요. 이거 실수하신 거 맞죠? 팩트 체크하세요. 제가 납기일 데이터 들이밀면서 쏘아붙이는데 보통 남자들은 자존심 상해서 얼굴 붉히거든요. 근데 민준 씨는 멍하니 저를 보더니 빙긋 웃는 거예요. 네. 바로 수정하겠습니다. 순간 멍했죠. 하지만 알고 보니 이 남자 온실 속 화초 그 자체였어요. 구김살없고 사람 의심할 줄 모르고. 제가 야근하다 컵라면 먹고 있으면 말없이 와서 초밥 세트 슬쩍 놓고 가는 그런 남자. 제가 세상을 생존해야 할 전쟁터로 볼 때 이 사람은 세상을 소풍 나온 꽃밭으로 보는 사람이었죠. 저랑 너무 다른 그 여유가 솔직히 부러웠습니다. 내가 평생 가지지 못했던 그 따뜻함이 탐났나 봐요. 2년 연애 끝에 민준 씨가 프로포즈 하던 날 그가 제 손을 잡고 그랬어요. 지은아, 너 그동안 너무 치열하게 살았잖아. 이제 계산기 그만 두드리고 나한테 기대. 우리 집 부족한 거 없이 살아. 우리 엄마도 너 엄청 좋아하실 거야.
너처럼 생활력 강한 며느리 원하셨거든. 그때 제가 그 말의 진짜 의미를 알아챘어야 했는데 생활력 강한 며느리라는 말이 칭찬이 아니라 부려먹기 좋은 일꾼이라는 뜻이었다는 걸 말이죠. 첫 인사드리러 가던 날을 잊을 수가 없어요. 서울에 있는 2층짜리 단독주택. 마당엔 정원사가 나무를 다듬고 있고 현관에 들어서자마자 은은한 백합 향기가 났어요. 제가 지긋지긋해하던 곰팡이 냄새와는 차원이 다른 명백한 부의 냄새였죠. 그리고 그 집 거실 한가운데 최 여사님이 앉아 계셨습니다. 드라마에서 보던 기센 시어머니? 아니요. 고상한 개량 한복을 입고 세상 나긋나긋한 목소리로 저를 반겨주셨어요. 어머, 내가 지은이니? 민준이한테 얘기 많이 들었다. 실물이 훨씬 단단해 보이네. 단단해 보인다. 보통 예비 며느리한테 참하다 예쁘다고 하지 단단하다고는 안 하잖아요. 제가 준비해간 과일 바구니를 드리는데 제 손이 좀 거칠어요. 박스 나르고 키보드 두드리느라 굳은 살 박힌 손. 최 여사님이 그 손을 덥석 잡더니 묘한 미소를 지으시더군요. 어머, 손이 맵게 생겼네. 하긴, 없는 집에서 혼자 힘으로 크려면 얼마나 악착같이 살았겠어. 등줄기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걱정해주는 척하면서 없는 집, 악착같이라는 단어로 저를 규정짓는 화법. 제가 당황해서 눈을 깜빡이자 최 여사님은 찻잔을 들며 결정적인 한마디를 던지셨어요. 나는 오히려 좋아. 온실 속 화초 같은 애들은 툭 치면 부러져서 못 써. 너처럼 잡초 같은 생명력이 있어야지. 그래야 발표도 다시 일어나고 집안일 굳은 일 군말 없이 하지. 안 그러니?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이분에게 민준 씨는 귀하게 키운 난초이고 저는 그 난초를 위해 거름이 되어줄 잡초로 분류되었다는 것을요. 하지만 옆에서 민준 씨는 눈치도 없이 해맑게 웃고 있더라고요. 엄마, 잡초가 뭐야 지은이 회사에서 에이스야. 능력 엄청 좋아. 최 여사님은 차를 한 모금 마시며 서늘하게 웃으셨습니다. 그래. 능력 좋지? 근데 얘야, 여자의 진짜 능력은 밖에서 푼돈 버는 게 아니란다. 집안을 윤택하게 만들고 대를 잇는 거. 그게 진짜 값어치 있는 능력이야. 내가 너한테 기대가 크다. 그때 도망쳤어야 했어요. 그 기대라는 게 며느리로서의 기대가 아니라 3억 정도 던져주면 평생 찍소리 안 하고 굴러줄 가성비 좋은 노예에 대한 기대였다는 걸 저는 꿈에도 몰랐으니까요. 결혼 준비는 일사천리였습니다. 식장, 드레스, 혼수, 최 여사님은 그야말로 돈을 물쓰듯 하셨어요. 지은아, 넌 머리 아프게 계산기 두드리지 마라. 몸만 와. 내 며느리가 싸구려 하고 다니는 꼴 못 본다. 그 말이 처음엔 얼마나 달콤하던지 마치 신데렐라가 된 기분이었죠. 하지만 그 화려한 황금마차의 칠이 벗겨지는 데는 그리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았습니다. 제 촉이 경고음을 울리기 시작한 건 바로 그 여자를 만난 날부터였습니다. 첫 번째 균열은 시누이 수미 씨와의 상견례 자리였습니다. 29살에 이혼하고 5살짜리 아들 지호를 데리고 친정으로 들어와 산다는데 첫인상부터 강렬했습니다. 고급 일식집 룸문이 열리고 수미 씨가 들어오는데 아이는 안중에도 없더군요. 5살짜리 지호가 낯선 환경에 놀라서 칭얼거리는데 수미 씨는 명품 백 내려놓고 핸드폰만 들여다보고 있었습니다. 야, 조용히 안 해? 엄마 게임하잖아! 아이가 물컵을 엎질러서 테이블이 물바다가 됐는데도 최 여사님은 우아하게 회 한 점을 집으며 딱 한마디 하시더군요. 수미야, 애 좀 봐라 시끄럽다. 엄마로서의 훈육이 아니라 마치 키우던 강아지가 짖을 때 조용히 시키는 듯한 건조한 말투. 결국 참다 못한 제가 나섰습니다. 제가 조카 부자라 애 다루는 건 도가 텄거든요. 지호야, 이모랑 냅킨으로 꽃 접을까? 이거 봐라 짠. 제가 물기를 닦아주고 종이꽃을 만들어주니 금세 아이가 방긋 웃으며 제 품에 파고들더군요. 그때였습니다. 등 뒤에서 서늘한 시선이 느껴진 건 고개를 돌려보니 최 여사님이 저를 보고 계셨습니다. 흐뭇하게 웃고는 계신데 그 눈빛이 소름 끼쳤습니다. 마치 마트에서 성능 좋은 로봇 청소기를 발견한 구매자의 눈빛이랄까요? 어머, 얘? 너의 다루는 솜씨가 보통이 아니구나. 유치원 교사해도 되겠다. 아,
내 동생네 조카들을 자주 봐줘서요. 그래. 잘 됐네. 우리 수미가 아직 철이 없어서 지호 교육 문제로 골치였는데. 내구성 좋은 올케가 들어오면 한시름 놓겠어. 내구성 좋다. 사람한테 쓰는 말 맞나요? 최 여사님은 찻잔을 내려놓으며 쐐기를 박으셨습니다. 나중에 우리 지호 영어 유치원 픽업 좀 부탁해도 되지? 내가 꼼꼼하고 운전도 잘하니까 믿음이 가네. 베이비시터들은 돈만 밝히고 애를 짐짝 취급해서 영어 쓰겠더라. 부탁이 아니라 업무 지시였습니다. 에이, 엄마. 지은이 바빠. 회사 일이 얼마나 많은데. 옆에 있던 민준 씨가 그렇게 말을 잘라주었지만 최 여사님은 들은 척도 안 하고 이렇게 중얼거리셨죠. 회사. 그래. 회사 문제도 정리해야지. 두 번째 징후는 그로부터 일주일 뒤 백화점에서 터졌습니다. 예복을 맞춰준다고 불러내셔선 제 취향은 묻지도 않고 핑크색 트위드 정장을 입히시더군요. 거울을 보는데 제가 아니라 최 여사님의 말 잘 듣는 인형 1호가 서 있는 기분이었어요. 곱다. 역시 여자는 옷이 날개야. 근데 지은아. 최 여사님이 제 옷매무새를 다듬어주며 나긋하게 물으셨습니다. 너 그 회사 언제까지 다닐 거니? 네. 결혼해도 계속 다닐 생각입니다. 제가 기획한 프로젝트도 있고 내년에 차장 승진도. 얼마니? 네. 내 월급 말이야. 새우 300, 400. 내가 매달 500 줄 테니까 그만둬라. 순간 탈의실 공기가 얼어붙었습니다. 500만 원. 네, 큰돈이죠. 제 월급보다 많습니다. 누군가는 배부른 소리 한다고 할지도 몰라요. 하지만 그 뒤에 이어진 말이 문제였습니다. 여자가 밖으로 나돌면 집안 꼴 우스워져. 내 조잘해서 민준이 임원 만드는 게 내 성공이다. 그 푼돈 벌겠다고 아둥바둥하면서 얼굴에 도끼 품고 사는 거. 내 며느리로서 품이 떨어지는 일이야. 제가 10년 동안 밤새워 엑셀 두드리며 일구어낸 제 커리어와 자부심이 이분 눈에는 그저 품이 없는 푼돈벌이로 보였던 겁니다. 제가 입술을 깨물며 정색하고 말했습니다. 어머님, 말씀은 감사하지만 제 일은 돈 이상의 의미가 있습니다. 저는 제 능력으로 인정받는 게 좋습니다. 그러자 최 여사님이 거울 속 제 눈을 똑바로 쳐다보며 싸늘하게 웃으시더군요. 고집이 세구나. 뭐 살아보면 알겠지. 밖에서 돈 버는 게 힘든 건지 내 비위 맞추는 게 힘든 건지 선택은 내 몫이다. 그건 조언이 아니라 선전포고였습니다. 그리고 결혼식을 딱 한 달 앞둔 날 결정타가 터졌습니다. 민준 씨가 해오기로 한 서울의 30평대 신축 아파트. 전입신고 준비 때문에 등기부 등본을 떼어볼 생각은 안 했어요. 당연히 민준 씨 명의건이 했죠. 그런데 대출 문제로 서류를 확인하다가 저는 제 눈을 의심했습니다. 아파트 소유주가 민준 씨가 아니었던 겁니다. 머리를 한 대 얻어맞은 것 같았습니다. 민준 씨에게 따졌더니 얼굴이 하얗게 질려서 어쩔 줄 몰라 하더군요. 엄마가 증여세 때문에 일단 엄마 명의로 해두고 1년 뒤에 넘겨주신대. 1년 뒤, 그 말을 믿어? 각서는? 공증은 받았어? 아니, 엄마랑 아들 사이에 무슨 공증이야. 그리고 세금 아끼면 우리한테도 좋은 거잖아. 민준 씨, 정신 차려. 이건 세금 문제가 아니야. 목줄이야. 목줄이라니 말이 심하잖아. 생각해봐. 집 명의가 어머님 걸로 되어 있으면 우리는 월세는 안 내도 관리비 명목으로 평생 어머님 눈치 봐야 돼. 어머님이 비밀번호 누르고 수시로 드나들어도 우린 할 말 없어. 만약 내가 어머님 말 거역하면 당장 내 집에서 나가라고 하면 우리 길바닥이야. 그게 목줄이 아니고 뭐야? 민준 씨는 끝까지 어머니를 믿고 싶어 했습니다. 지은아, 우리 엄마 표현이 서툴러서 그렇지 그런 분 아니야. 그냥 너 편하게 살라고 배려해 주시는 거야. 그때 민준 씨의 눈을 보며 느꼈습니다. 아, 이 남자는 평생 저 화려한 세장 밖으로 나가본 적이 없구나. 저게 족쇄인지도 모르고 그저 금으로 만들었다고 좋아하는구나. 저는 그날 밤 잠을 설치며 생각했습니다. 내가 과연 이 결혼을 감당할 수 있을까? 지금이라도 도망쳐야 할까? 하지만 청첩장은 이미 돌렸고 부모님은 사위 자랑에 입이 귀에 걸려 계신데 불안감에 심장이 죄어올 때쯤 제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최 여사님이었습니다. 밤 11시에
지은아, 내일 수미가 급한 일이 있어서 지호 좀 맡겨야겠다. 예행 연습한다 생각하고 내가 좀 봐라. 아참. 그리고 그 회사 사표는 언제 낼 거니? 날짜 잡히면 말해라. 사람 붙여서 내 자리 정리해 줄 테니. 카톡을 보는 순간 제 머릿속에 경고등이 미친 듯이 울려대기 시작했습니다. 이건 며느리를 구하는 게 아니다. 이건 말 잘 듣고 성능 좋은 대체 인력을 구하는 거다. 사건은 항상 예고 없이 터진다고 하죠. 주말에 예단 이불 문제로 시댁에 들렀을 때였습니다. 최 여사님은 안방에 계셨고 도우미 아주머니는 장 보러 가셔서 집이 쥐 죽은 듯 조용했습니다. 거실 소파에 앉아 기다리는데 안방 문이 손가락 한마디만큼 열려 있더군요. 평소라면 가서 닫아드렸겠지만 그날따라 그 틈에서 새어나오는 목소리가 제 발길을 잡았습니다. 신우이 수미 씨와의 통화였습니다. 그래. 수미야. 도쿄행 비행기 티켓은 끊었니? 도쿄 여행 가는 건가? 저는 숨을 죽이고 문틈으로 귀를 기울였습니다. 지호 걱정은 말라니까. 옳게 되래. 걔 별명이 인간 엑셀이라며? 머리 회전 빠르고 억척스러운 애야. 빚 갚고 집안 일으키느라 독이 바짝 올랐어. 돈 냄새만 맡게 해주면 시키는 대로 다 할 거다. 심장이 발밑으로 툭 떨어지는 기분이었습니다. 인간 엑셀. 제가 자랑스러워했던 그 별명이 저들의 입에선 조롱거리로 씹히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신혼집. 어차피 내 명의잖니. 말 안 들으면 나가. 한마디면 끝이야. 갈 데도 없는 애가 어쩌겠어. 3억 정도 쥐어주면 감지덕지에서 내가 싸질러 놓은 애 지 자식처럼 키울 거다. 그러니까 넌 나가서 새 출발해. 애 딸린 이혼녀 딱지 떼고 새 시집 가야지. 손이 부들부들 떨려서 들고 있던 핸드백을 떨어뜨릴 뻔했습니다. 모든 퍼즐이 맞춰졌습니다. 왜 나를 선택했는지, 왜 그렇게 내 생활력과 가난했던 과거를 강조했는지. 그들은 며느리를 원한 게 아니었어요. 도망간 딸 대신 손자를 키워줄 도망가지 못할 만큼 절박하고 능력 있는 고학력 유모가 필요했던 겁니다. 집이라는 족쇄와 3억이라는 미끼를 이용해서요. 당장 문을 박차고 들어가서 소리 지르고 싶었습니다. 당신들이 사람이야. 하고요. 하지만 그 순간 제 머릿속에 계산기가 작동했습니다. 지은아, 감정적으로 굴지 마. 지금 터뜨리면 그냥 히스테리 부리는 며느리 될 뿐이야. 증거가 필요해. 법적으로도 도덕적으로도 저 여자를 매장시킬 확실한 데이터. 저는 떨리는 손으로 핸드폰 녹음 어플을 켰습니다. 심호흡을 3번 하고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그리고 최대한 아무것도 모르는 멍청한 며느리 연기를 시작했습니다. 어머님, 저 왔어요. 최 여사님이 황급히 전화를 끊고 나오시더군요.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그래 언제 왔니? 방금요. 어머님, 근데 아까 들어오다 보니까 식탁에 일본 여행 책자가 있던데 수미 아가씨 어디 가세요? 제가 미끼를 던졌습니다. 최 여사님 동공이 흔들렸습니다. 아, 그게 수미가 일본으로 유학을 가고 싶어 해서. 어머, 잘 됐네요. 근데 그럼 지호는요? 지호 아직 엄마 손길 필요할 텐데. 최 여사님이 제 손을 덥석 잡았습니다. 뱀처럼 차갑고 축축한 손길. 그래서 말인데 지은아, 내가 우리 지호 좀 봐주면 안 되겠니? 우리 수미가. 젊은 나이에 애 때문에 발목 잡혀 사는 게 너무 불쌍하잖니. 내가 자식 낳기 전까지 연습한다 셈치고. 제가 일을 그만두고 지호를 보라는 말씀이세요? 그래. 내가 섭섭지 않게 해주마. 한 3억 주면 되겠니? 그 돈이면 내 연봉 10년치 가까이 되지 않냐? 푼돈 벌겠다고 회사 나가서 고생하지 말고 집에서 편하게 애나 봐라. 녹음기 숫자가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최 여사님의 육성으로 확인 사살을 받은 순간이었죠. 민준 씨랑 상의해 볼게요. 그리고는 바보처럼 웃고 빠져나왔습니다. 엘리베이터 거울을 보니 제 눈이 정말 사냥감을 노리는 독사처럼 차갑게 빛나고 있더군요. 그날 밤 민준 씨를 불러냈습니다. 한강공원 주차장. 차 안의 공기는 무거웠습니다. 저는 아무 말 없이 핸드폰을 차 오디오에 연결하고 녹음 파일을 틀었습니다. 민준 씨의 표정이 실시간으로 무너져 내리는 걸 지켜봤습니다.
이게 무슨 소리야? 처음엔 부정, 그 다음엔 충격, 그리고 마지막엔 처참함. 그가 핸들에 머리를 박고 짐승처럼 오열하더군요. 미안하다. 진짜 미안하다, 지은아. 우리 엄마가. 아니, 그 여자가 널 이렇게 생각하는 줄 몰랐어. 저는 우는 민준 씨 등을 토닥이지 않았습니다. 대신 차갑게 물었죠. 민준 씨, 울지 마. 울어서 해결될 일 아니야. 선택해. 나랑 헤어질래? 아니면 어머니랑 끊을래? 이 결혼 진행하면 난 당신 어머니가 원하는 대로 식모살이, 유모살이 하게 될 거야. 난 그렇게 못 살아. 30억을 줘도 안 해. 민준 씨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빛이 달라져 있었어요. 순둥이 같던 그 눈에 처음으로 핏발선 도끼가 서렸습니다. 그는 떨리는 손으로 주머니에서 핸드폰을 꺼냈습니다. 차단했어. 민준 씨가 핸드폰을 조수석 시트에 던져버리며 말했습니다. 나 그동안 엄마가 하라는 대로 살았어. 그게 효도인 줄 알았고, 그게 평화인 줄 알았어. 근데 내가 사랑하는 여자를 팔아서 유지하는 평화라면 그건 지옥이야. 그가 제 손을 꽉 잡았습니다. 지은아, 우리 결혼하자. 뭐, 지금 제정신이야? 대신 최말순 여사 아들 최민주는 오늘 죽었어. 나 그 집 돈 한 푼도 필요 없어. 집도 반납하고 차도 놓고 나올 거야. 지은아, 나 너희 집 들어가서 살아도 되냐? 처가살이. 그래, 처가살이 하면서 장인어른 장모님 모시고 그렇게 진짜 사람처럼 살고 싶어. 나 좀 걷어주라. 뜻밖의 제안이었어요. 저는 멍하니 그를 바라보다가 피식 웃음이 나왔습니다. 이 남자 생각보다 깡이 있네. 우리 아빠 잔소리 장난 아닌데 감당할 수 있겠어? 우리 엄마보단 낫겠지? 나 이제야 숨 좀 쉬고 살고 싶다. 우리는 차 안에서 악수를 했습니다. 사랑의 서약이 아니라 적진으로 뛰어들기 전 전우들의 결의처럼요. 그리고 D-Day를 잡았습니다. 바로 다음 주 양가 부모님이 모두 모이는 최종 상견례 자리. 최 여사님이 가장 행복해하고 가장 거만해할 그 순간. 우리는 그 황금빛 성을 무너뜨리기로 했습니다. 상견례 날이었어요. 숨막히는 침묵이 감도는 고급 한정식집. 최 여사님이 제 앞에 던지듯 내민 3억짜리 수표 봉투. 그리고 정막을 깨는 경쾌한 소리. 어머님,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영 하나 빠졌다고. 최 여사님이 기가 차다는 듯 코웃음을 치더군요. 너 지금 장난하니? 3억인 네 집게 이름인 줄 알아? 그 돈이면 내 연봉. 네, 제 연봉 7, 8년치죠. 근데 어머님, 사람을 매수할 땐 미래 가치를 보셔야죠. 저는 계산기 화면을 돌려 정확히 30억 이 찍힌 숫자를 보여드렸습니다. 제가 이 결혼으로 포기해야 할 제 커리어의 잠재 가치, 제 자존심. 그리고 남의 집 귀한 자식 데려다가 고학력 베이비시터로 부려먹으려는 그 고약한 신보에 대한 징벌적 위자료까지 30억도 사실 싸게 부른 겁니다. 어머님 전 재산 다 터셔도 제 인생 못 사세요. 옆에 계시던 저희 부모님 처음엔 당황하셨다가 제 당당한 태도에 입을 꾹 다무셨습니다. 딸내미가 믿는 구석이 있다는 걸 눈치채신 거죠. 아빠가 식탁 밑으로 제 발을 툭 치며 응원을 보내시더군요. 최 여사님 얼굴이 불그락푸르락 신호등처럼 변했습니다. 이게 어디서 배워먹은 버르장머리야? 돈 밝히는 게 천박하기 짝이 없구나. 민준아, 넌 뭐하고 있어? 당장 일어나라. 이 결혼 없던 걸로 해. 최 여사님은 의기양양하게 아들을 바라봤습니다. 당연히 아들이 벌떡 일어나 따라 나설 줄 알았겠죠. 평생 그래왔으니까요. 하지만 민준 씨는 미동도 하지 않고 묵묵히 젓가락을 내려놓았습니다. 어머니, 민준 씨 목소리가 낮게 깔렸습니다. 결혼 없던 걸로 하죠. 어머니, 아들로서의 결혼은. 뭐, 그게 무슨 소리야? 민준 씨가 품 안에서 주섬주섬 물건들을 꺼내 테이블 위에 올려놓기 시작했습니다. 자동차 키, 신용카드, 그리고 아파트 카드키. 이 차 어머니 명의죠. 카드도 어머니 회사 거고요. 집도 어머니 거니까 키 돌려드릴게요. 저 오늘부터 빈털털입니다. 너 지금 나 협박하니? 그 카드 없으면 내가 기름값이나 낼 수 있을 것 같아? 아니요. 협박이 아니라 독립입니다. 민준 씨가 자리에서 일어나더니
저희 부모님 쪽으로 와서 털썩 무릎을 꿇었습니다. 장인어른, 장모님, 저 가진 거라곤 튼튼한 몸이랑 월급 통장 하나뿐입니다. 염치 없지만 저 지은이랑 결혼하게 해주십시오. 대신 제가 지은이 데리고 나가는 게 아니라 제가 처가로 들어가겠습니다. 처가? 최 여사님이 뒷목을 잡았습니다. 네, 대릴사위든 뭐든 시켜만 주십시오. 지은이 눈에서 눈물 안 내고 장인어른 장모님 친부모처럼 모시고 살겠습니다. 저 좀 걷어주십시오. 저희 아빠 평소에 무뚝뚝하신데 눈시울이 붉어지시더군요. 아빠가 민준 씨 어깨를 꽉 잡고 일으키셨습니다. 자네, 그 말 책임질 수 있나? 우리 집 밥상, 자네 집처럼 화려하지 않은데. 장모님 김치찌개 하나면 충분합니다. 최 여사님은 충격으로 입을 떡 벌리고 계셨어요. 가장 자랑스러워하던 아들이 스스로 낮은 곳으로 내려가겠다고 선언했으니까요. 너 미쳤니? 그 좁아 터진 빌라 구석에 들어가서 살겠다고? 내가 지금 제정신이야? 내가 너를 어떻게 키웠는데? 감히 내가 내 등에 칼을 꽂아? 그때 제가 마지막 카드를 꺼냈습니다. 어머님, 칼은 어머님이 먼저 꽂으셨죠? 핸드폰 녹음 파일을 블루투스 스피커에 연결했습니다. 3억 정도 쥐어주면 감지덕지에서 내가 싸질러 놓은 애치 자식처럼 키울 거다. 말 안 들으면 나가라고 하면 그만이야. 마침 음식을 서빙하러 들어오려던 직원분이 문을 열었다가 그 소리를 듣고 놀라서 입을 틀어막고 멈칫했습니다. 복도에 있던 다른 손님들까지 쳐다볼 정도였죠. 최 여사님은 사색이 되어 소리쳤습니다. 꺼! 당장 끄지 못해! 저는 차갑게 웃으며 정지 버튼을 눌렀습니다. 어머님, 이 녹음 파일, 민준 씨 회사 사내 게시판이랑 친척분들 단톡방에 올리면 어떻게 될까요? 고상한 최 여사의 두 얼굴이라고 제목 달아서요. 건물 세입자분들도 들으면 참 좋아하시겠네요. 너! 지금 나한테 협박하는 거니? 협박이라뇨? 팩트 체크입니다. 저희 오늘부로 남남입니다. 다시는 연락하지 마세요. 아, 그리고 수미 아가씨 일본 가시는 거 축하드려요. 지호는 할머니가 키우시면 되겠네요. 돈 많으시니까 30억 주고 최고급 유모 구해보시든가요. 물론 제 성능은 못 따라오겠지만. 우리는 뒤도 돌아보지 않고 룸을 빠져나왔습니다. 아이고, 나 죽는다. 민준아! 등 뒤에서 악을 쓰는 최 여사님의 비명소리가 들렸지만 우리 네 사람 발걸음은 어느 때보다 가벼웠습니다. 2년이 지났습니다. 소식은 건너 들려오더군요. 얼마 전 회사 앞에 낯익은 낡은 차가 서 있었습니다. 최 여사님이셨어요. 2년 만에 뵌 그분은 10년은 늙어 보이더군요. 염색도 안 해서 흰머리가 희끗희끗하고 명품 가방 대신 검은 비닐봉지를 들고 계셨어요. 지은아, 내가 잘못했다. 민준이한테 전해다오. 엄마가 밥은 먹고 다니는지 걱정된다고. 눈물을 뚝뚝 흘리며 비닐봉지를 내미시는데 직접 만든 반찬이 들어있더군요. 마음이 짠하긴 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 봉지를 받지 않았습니다. 어머님, 민준 씨, 이제야 악몽 안 꾸고 잘 자요? 다시 깨우지 마세요. 사과는 받겠습니다. 하지만 깨진 그릇은 다시 붙여도 물이 새는 법이에요. 저희는 저희 방식대로 행복하게 살 겁니다. 어머님도 이제 돈 말고 사람을 좀 챙기세요. 저는 정중하게 고개 숙여 인사하고 돌아섰습니다. 뒤에서 지은아 하고 부르는 소리가 들렸지만 저는 발걸음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가끔 생각해요. 그때 만약 제가 3억에 흔들렸다면 혹은 좋은 게 좋은 거지 하고 넘어갔다면 지금쯤 어떻게 살고 있을까? 아마 저 화려한 감옥 안에서 시들어가는 꽃이 되어 매일 밤 울고 있었겠죠. 여러분, 세상엔 돈으로 살 수 있는 게 참 많습니다. 하지만 절대 팔아서는 안 되는 게 하나 있어요. 바로 나 자신의 존엄입니다.